218페이지 보시고 오늘이 벌써 5번째 수업이에요. 오늘이 끝나면 진행률이 50%, 저는 50%의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요. 50%의 비용을 인식하시고 선급 비용이 절반 남았어요. 아무튼 그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자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5번 더 남았는데 뭐 모르든 알든 끝까지 들어보면 나중에 도움이 다 될 거고, 그 다음에 절반 정도 왔는데 지금까지 잘 쫓아온 분도 있고 좀 벌써부터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은 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이제 회계학의 입문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배우는데, 내가 차변과 대변을 정말로 처음 들어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처음 차변 대변 알기 시작해서 왼쪽 오른쪽 구분하면서 지금까지 한 거를 100% 다 이해하고 책만 봐도 이제 다 알 것 같고, 뭐 이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꼭 회계사 하세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저도 처음에 회계학을 할 때 한 1년은 고생했고요. 알 것 같다가 다시 또 다른 문제 풀어보면 잘 모르겠고,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시험 문제 풀어보려고 하면 안 풀리고 답이 안 나오고, 분계를 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 풀려니까 분계가 또 잘 안 되고, 누구나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다가 이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구나, 더 할 게 있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되고, 그런 단계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학을 계속 공부하려면 세법도 그렇고요, 그 꾸준함을 요구해요. 하다 안 하다 그러면 계속 그 자리예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처음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쫓아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거에서 공부할 때 한 절반만 이해해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 달 배워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으신 다음에 계속 반복해야죠. 반복. 혼자서 책 보고 연습 문제 또 예제 계속 풀어봐야 계속. 그러다 보면 또 깨닫게 돼요. 이렇게 반복 연습하다 보면은. 근데 내가 이 회계 원리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들어봤거나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 다시 하려니까 좀 다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으려고 듣는다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고, 한 달 듣는 동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 다음 단계가 중급회계 이런 걸로 넘어가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어차피 이번 달에 하려고 시작한 거니까 할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와서 좀 힘들다고 해서 복습하지 않고 이렇게 미루다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6장을 하는데 6장이 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할 때. 근데 그래서 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제 7장 들어갈 건데 7장, 8장, 9장은 훨씬 쉬워요, 6장보다. 6장이 좀 어려운 거예요, 6장이. 그래서 7장, 8장, 9장은 좀 쉬우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7장 중간까지 할 건데, 이번 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또 월화수 이렇게 이제 진도 나가니까 여러분들 복습 좀 열심히 하시고요. 늦지 않았으니까 복습만 잘 하시고 연습 문제 계속 푸시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를 들어서 그냥 나는 교양을 목적으로 들었다, 그런 분들은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자격 시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봐야 된다, 또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된다,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어차피 회계 원리에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꼭 그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공부하는 얘기는 또 할게요. 뭐 순서라든지 이런 거. 218페이지 제5절에 재고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수 있는데, 일단 6장에서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중요한 게 뭐였죠? 원가 배분. 원가 배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뭐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엽적이에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해야죠, 있으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추록 나눠드린 분들은 추록을 꺼내놓으세요. 추록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가. 추록 보시면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펴놓으시고 추록. 21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추록에 219페이지. 거기를 펴놓으시고 추록 받으신 분들. 일단요, 제5절에 재고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라고 써있는데 보세요. 일단 여러분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 감모손실이 뭘까? 거기 재고산 감모손실. 거기다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1번에 재고산 감모손실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재고산 감모손실은 장부상 수량에서 실지 재고 수량을 빼고요. 곱하기 단가한 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근데 장부상 수량에서 실지 재고 수량을 뺀 거,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장부상 수량에서 실지 재고 수량 뺀 거. 배웠잖아, 이거. 장부상 수량에서 실지 창고에 있는 수량 뺀 거, 감모량이에요. 감모량. 그 감모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걸 감모손실이다 그래요.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219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있는데 예제 바로 볼 테니까 좀 보세요. 그 예제가 보니까 좀 T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매출원가 T계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거의 기초재고가 얼마예요? 기초재고가 몇 개? 200개고 단위당 100원짜리라서 2만 원이에요. 그럼 단기 구입한 게 몇 개? 1000개. 1000개를 구입했는데 개당 얼마냐면 100원이기 때문에 곱해보시면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이기 때문에 더하면요 12만 원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판매 가능 상품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거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알겠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팔린 것과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걸 뭐라고요? 기말재고라고 하고 팔린 걸 매출원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됐었죠. 그러니까 뭘 찾는 거예요? 기말재고를 찾는 거예요. 기말재고를 찾으려고 하니까 기말재고 금액은 어떻게 했죠 우리? 수량 곱하기 단가. 이게 원칙이었죠. 수량 곱하기 단가. 그럼 수량 곱하기 단가 하려니까 수량을 결정하고 단가를 결정하는데 거기 수량은 몇 개예요? 이 문제 거기 보니까 판매하는 수량 1200개에서 800개를 팔았고 100개는 없어졌죠.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은 몇 개예요? 300개예요. 300개. 창고에 남아있는 수량 300개예요. 여기다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거기 판매 가능 수량이 몇 개예요? 판매 가능 수량이 1200개인데 그 중에 몇 개 팔았어요? 800개 팔았죠. 장부상 몇 개 남아있어야 돼? 400개가 남아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가봤더니 300개밖에 없던 거죠. 100개는 어디 갔어요? 몰라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 걸 우리가 감모량이라고 합니다. 한 개당 가격은 얼마예요? 한 개당 가격은. 한 개당 가격은 고민할 거 없죠. 그거는. 이 문제는 왜 우리가 선입선출이다, 후입선출이다, 평균법이다 그런 거 안 나왔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게 다 얼마짜리예요? 다 100원짜리예요. 단가의 변동이 없으면 흐름의 가정 뭐 하는지 관계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이 원가니까 한 개당 가격이니까 곱하니까 손실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10,000원. 감모손실이. 없어진 물건의 금액이에요. 맞아요? 그런 게 감모손실이라고 하는 건데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면 일단 우리 기말재고를 결정해서 이제까지 매출원가를 결정했잖아요. 잘 보시면 창고에 남아있는 수량은 300개 맞지요? 한 개당 가격은 얼마죠? 100원이잖아요. 100원. 다 똑같잖아요. 지금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럼 한 개당 가격 100원이기 때문에 기말재고라고 남아있을 대체대조표에 기말재고는 얼마가 되겠어요? 3만 원이 되겠다는 거 아시겠어요? 기말에 창고에 남아있는 물건의 금액. 그러면 얼마가 팔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9만 원이 되는 거죠? 전체 금액에서 빼보시면. 매출원가 9만 원.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간단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걸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요? 판매하려고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팔겠죠. 이걸 팔았다면 뭐로 비용화되냐면 매출원가로 비용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을 빼곤 다 팔렸다 이렇게 봤죠.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을 빼곤 다 팔렸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게 기업 실무에서도 기말에 남아있는 것 빼고 다 팔린 게 아니에요. 팔지 않고도 없어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처럼 어떤 게 있어요 보니까 팔지 않고도 감모돼서 없어진 게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판 거는 분명히 몇 개만 팔았어요. 800개밖에 안 팔았어요. 800개. 800개밖에 안 팔았기 때문에 100원 곱하면 8만 원어치를 판 거예요. 원가로. 그러면 만 원만큼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전체 금액에서. 만 원만큼 비는 건 뭐냐면 없어진 거죠. 100개가. 팔지 않았는데. 감모 손실이다 이런 얘기. 감모 손실. 감모 손실. 그래서 여러분 회계 원리할 때는 이 감모 손실만 배우는데 나중에 중급 회계 하시면요. 더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런 얘기 해드리면은 제가 재고 실사를 나가는데 여러분 기업에서는 재고 실사를 해요. 언제 하냐면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 연도인 오비맥주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비맥주 제가 감사 나가봤거든요. 오비맥주. 오비맥주면 오비맥주랑 회사의 12월 31일 날 요날이 결산일이에요. 그럼 결산일이면 요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라 그랬죠. 결산 작업을 1월 달과 2월 달에 한다는 얘기는 했었죠, 우리. 그럼 1월 달과 2월 달에 결산 작업을 하면 요때 결산이 끝나요? 결산이 끝나야 뭐가 나와요? 재무제표가 나오죠. 재무제표가 나와야 그 다음에 누가 감사하러 가는 거냐면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CPA가. 그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러 가는데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 거 뭘 감사하는 거다?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 기업회 기준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보통 공인회계사 감사하는 거는요, 2월 달하고요. 보통 결산이 보통 1월 달이면 대부분 끝나거든요. 늦게 하는 회사 2월 달까지 가지만. 그래서 2월 달하고 3월 달이 공인회계사가 제일 바쁠 때예요. 감사하러 다니기 때문에. 근데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 중에는 당연히 어떤 재무제표가 있을 거냐면 대차대조표라는 재무제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계년도가 2002년이라고 생각하면 2002년 12월 31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대차대조표 자산 중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오비맥주의 재고자산은 뭐예요? 맥주가 있겠죠, 제품으로. 그러면 그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러 가서요, 이 10억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으면 안 되죠. 믿으면 안 되고 이 10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공인회계사는. 그럼 이 10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수량을 파악해 봐야죠. 그 다음에 단가를 확인해야죠. 이런 작업을 해서 이 금액을 확인하는 게 공인회계사의 일인데 이 단가라는 거는 우리가 감사하러 가는 때가 이때거든요. 2월. 그럼 이때 가서 단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가서 이 재고자산의 단가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 물건,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전년도 기초부터 남아있던 물건이든지 아니면 올해 구입한 물건이겠죠.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게. 전년도 기초부터 있었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매입한 것 중에 남아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얼마에 사왔던지는 기록해와내요. 하잖아요. 살 때마다. 그게 장부상 증빙 자료로 다 있죠. 구입할 때마다의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서 장부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 구입했을 때 증빙 자료. 그럼 단가 확인도 할 수 있어요. 얼마에 사왔는지. 단가 확인은 돼요. 이때 가서도. 알겠어요? 그럼 수량도 확인해야 되는데 수량 확인을 이날 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이때 가서 수량을 확인하면 이때 수량이죠.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수량은 언제 수량이에요? 이때 수량 아니에요. 이때 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고 실사라는 거는 언제 해줘야 돼요? 요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12월 30일부터 1월 7일 이때가 또 바쁠 때예요. 재고 실사하러 다니거든요. 재고 실사.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재고 실사를
실사하는 게 아니라 재고실사 2패예요. 재고실사 2패한다는 건 뭐냐면은 실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서 맥주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있는 게 실사고요. 재고실사 2패는 회사 사람들이 다 세내서 꼬리표 붙여놓거든요. 이렇게 몇 개라고. 꼬리표 붙여놓으면 붙여놓은 거 확인하는 거, 잘 붙였는지. 그리고 몇 개만 샘플로 해서 정말로 잘 샜는지 확인하는 거. 2패예요, 2패. 그래서 여러분 2패 하세요. 실사하지 마시고. 그래서 재고실사 2패라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깨달으실 건, 모든 회사가 기말에 재고 수량 세는구나. 안 세는 회사 거의 없어요. 관리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자기가 그 회사 관리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재고가 몇 개 남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 세기 때문에 공인에게서 확인하러 가고, 그래서 재고의 수량을 확인한다고, 재고의 수량을. 됐죠? 근데 제가 오비맥주 나가면 재고 실사할 때 이제 공장에 가서 실사하잖아요. 공장에 가서 실사할 때 오비맥주 공장 그랬을 때 실사하는 게 이제 제품이 있고 제공품이 있고 원재료가 있어요. 제조회사니까 맥주 만드는 회사니까. 그럼 제품이라고 하는 건 병맥주, 캔맥주, 생맥주 이거고요. 제공품이라고 하는 건 발효 중인 맥주예요. 그래서 맥주는 발효시켜서 만들어요. 발효시켜서 만들고 원재료는 호프라는 원재료가 있고요. 또 메가, 보리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오비에서는 쌀 넣었다고 자랑하죠. 쌀, 광고에서. 아무튼 넣든 이런 게 원재료인데 이런 게 회사 저희 공장에 있겠죠. 기말 현재. 그럼 이 수량을 파악하러 가요. 이 병맥주나 캔맥주나 생맥주는 그 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걸 한 병, 두 병 세고 있으면 날 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이런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재고 관리를 이런 판 위에다 하는데 이 파레트라고 하는데요. 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서 이런 판을 이용하는 이유는 재고 관리할 때 다 이게 지게차 알죠? 이게 나가는 거? 그 지게차로 다 운반하기 때문에 팔이 들어가야 돼, 지게차 팔이. 그래서 이 박스 위에다가, 이 판 위에다가 이 박스를 줄 맞춰서 쌓아놔요. 그러니까 몇 줄 세면 몇 박스인지 나오죠? 한 파레트에. 그러면 한 박스에 몇 병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몇 병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럼 파레트 수만 세면 돼요. 몇 파레트가 있는지. 요거. 그럼 금방 세요. 그 다음에 발효 중인 맥주는 발효시켜서 만드는데 효모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세냐면 가보시면, 이렇게 탱크 안에 들어있어요, 맥주가. 근데 유리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맥주가 보여요.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들어있으면 맥주가 있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타고 이렇게 가요. 발효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여과 공정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맥주가. 근데 맥주가, 이렇게 발효 중인 맥주가 여기 들어있다가 갈 때, 맥주의 인생의 갈림길이 한번 나와요. 이쪽으로 가면 생맥주, 이쪽으로 가면 캔맥주, 병맥주. 캔맥주와 병맥주의 공정과 생맥주의 공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갈림길이 한번 나오는데 맥주 회사 사람들이 맥주가 가장 맛있을 때가 이 갈림길에서 먹는 맥주가 가장 맛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한 번씩 먹는데 저희도 실사하러 가면 한 번씩 마셔봐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들어있는 게 정말로 맥주인지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마셔봐야 돼.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공품 실사는 그렇게 해요. 눈으로 확인하고요. 원재료는요, 이 호프나 메가나 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탱크 안에 들어있는데 그 탱크가 되게 커요. 담아두는 탱크. 이 탱크가 밖에 나와 있는 공장도 있고 땅속에 묻혀있는 공장도 있는데 밖에 나와 있는 공장은 뉴스에서 가끔 보시면 되게 크기 때문에 사다리 달려있잖아요, 옆에?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되는데 공인회계사는 이걸 믿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올라가서 눈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눈으로. 근데 우리가 실사할 때가 보통 이때잖아요. 12월 말. 춥겠죠, 이때. 게다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려면 떨리겠죠, 좀. 그래서 별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올라가 보면 있어요. 있으면 눈으로 확인하고 양을 체크하면 되는데 보다가 잘못해서 떨어지면 안 떨어지겠죠. 안전장치 있으니까. 근데 떨어졌을 때 이 메가라고 하는 거, 호프 같은 건 원재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떨어지면 걸어 올라오면 돼. 별로 위험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혹시 실사하실 때 조심할 회사는요, 정유회사. 이 회사는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고, 빠져도 죽진 않아요. 헤엄쳐서 나오면 되니까. 정말로 위험한 회사는 시멘트 회사. 그 시멘트 회사는요, 시멘트 들어있으면 빠지잖아요? 쭉 들어가요, 사람이. 아니, 물이 아니잖아, 이게. 모래 사막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질식사에서 죽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공인의 계사가 아니라 회사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꼭 걸어가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옛날에 누가 죽었다고. 못 올라가게 만들려고. 꼭 올라가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재고를 실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재고 센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오비맥주에서 공장을 갔을 때 이 공장이 가동 중이면 이걸 실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못해요. 왜냐면은 공장이 막 돌고 있으면 어디서부터가 제품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제공품이고 어디가 원재료고 이 컷오프가 안 되죠. 막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가서 실사해야 되는데 보통 새벽 5시, 7시까지 보통 이때 가서 실사를 해야 돼요. 공장 가동하기 전에. 그래서 새벽에 가면 전날 저녁에 공장 가동 끝나면 담당자들은 원래 퇴근을 안 해요. 재고 실사할 때 의뢰 밤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날 가동이 끝나면 재고 실사를 다 밤새도록 해요. 우리 새벽에 가서 밤새도록 한 거를 확인하고 공장 가동 다시 시작해야죠. 그런 식으로 실사를 한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에 공장을 실사하러 가기 때문에 보통 자가용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럼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 회사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실사가 다 끝나면 7시 되고 아침 식사하면 9시, 10시 그래서 다시 이제 회사로 들어가는데 그 실사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은 그 자동차에 갈 때보다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겠어요? 오비에서 줄 게 뭐가 있어요? 맥주밖에 없잖아요, 맥주. 맥주를 줘요, 저희한테. 가서 갖다 먹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실사로 나가시면, 가급적 좀 아이템이 좀 괜찮은 거, 이런 데 가시는 게 좋고, 또 받아서 부담 없는 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뇌물이 아닌 거, 오고 가는 정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해야 돼요. 맥주 받아봐야 비싼 거 아니잖아요, 맥주. 괜찮은 건데, 너무 비싼 거 만드는 회사 가면 안 돼요. 현대 자동차, 현대중공업, 이런 데 가서 배 받을 일 없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받으면 뇌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받으면 안 되고, 좋은 아이템이, 결혼한 사람은요, 아이가 있을 경우에 장난감 회사가 제일 좋아요. 이 장난감 회사 가보시면 장난감 회사는 원가율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난감이라는 게 원가가 굉장히 낮은 장사예요. 마진이 굉장히 커요. 애들은 좋으면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가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원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좋은 거 있으면 저거 좋아 보이는데 그럼 알아서 챙겨놔요. 그래서 챙겨놓기 때문에 그거 가져가면 되고 얼마 안 하니까 비싼 건 못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좋은 게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와이셔츠 만드는 회사, 넥타이, 양말, 지갑, 벨트 이런 것들 별로 비싼 거 아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정이 될 수 있고. 또 먹는 거 만드는 회사, 만두, 빵 이런 거 다 있는데 먹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그런데 그렇게 되고 안 좋은 회사는요 원자재 만드는 거 시멘트, 석탄, 정유 다 도움이 안 돼요 별로. 그래서 그렇게 맥주를 우리한테 주는데 맥주를 주면 분명히 그 회사 입장에서 판매 가능한 물건이 감소한 거잖아요. 판매 가능한 물건이 감소했죠.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팔았다고 할 수 있어요? 매출 원가로 잡을 거냐 그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중에 대금 청구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으면 관계 이상해지겠죠 서로.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보내지 않죠 우리한테. 우리한테 무슨 목적으로 준 거예요? 접대 목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접대비로 처리해요. 접대비. 그러니까 무조건 매출 원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이 물건 재고 자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팔리는 거지만 달리 가는 것도 있어요. 회계 원리 때 배우는 거는 감모 손실만 배우지만 중급 회계 때 가시면 접대비라든지 또는 광고 선전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비맥주는 대학교 축제나 무슨 행사장 같은 데 가면 맥주가 진열돼 있을 경우에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맥주를 그냥 무상 지원해요. 그러면 분명히 맥주가 나가는데 돈 판 게 아니잖아요. 매출 원가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 처리하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 재고라는 게 감소할 때 항상 매출원가만은 아니구나. 근데 나중에 그렇게 아시고 처음 공부할 때는 기말에 남은 것 빼고는 다 뭐 팔린 거 이렇게 하셔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배울 때 다 팔린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회계원리 때 배우는 건 감모 손실. 거기 밑줄 좀 칠게요. 21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재고상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상이 기말 재고를 감소시키고 감모 손실만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감모 손실 중 상품의 보관 중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밑줄 치세요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업회 기준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되는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의 재고상 감모 손실을 개설과목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기까지. 추록 받으신 분들은 추록에 있어요. 그거 지금 거기 219페이지 보시고 추록 예제 5번을 보세요. 추록 보시는 분들 그거 보시고 219페이지 예제 5번 그럼 밑줄 다 쳤으면 잘 보세요. 여기 10,000원 중에 정상적으로 감모된 게 있고 비정상적인 게 있고 이렇대요. 근데 우리 자료 보면 예제 5번에 얼마가 경상적이래요? 40개. 정상적인 게 40개래요. 비정상적인 게 60개래요. 그 경상적이라는 표현과 정상적이라는 표현 똑같은 얘기예요. 그 40개가 경상적이란 건 뭐냐면은 이 회사가 물건을 팔다 보면 40개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40개 정도는 이 물건 팔다 보면 항상 없어진다. 매년. 정상적으로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60개는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없어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단위당 원가를 해봐야죠. 100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감모된 건 4,000원. 비정상적으로 감모된 건 6,000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정상적으로 감모된 4,000원은 어디에 포함시키죠? 아까 밑줄 섰을 때.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세요. 정상적으로 판매된 거,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매출원가를 8만 원으로 하지 말고 얼마로 하자는 거예요? 8만 4천 원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그럼 결과적으로 달리 비용 처리해야 될 금액은 6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달리 비용 처리하면 되죠.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 이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을 뭐로 비용 처리하려 보니까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분계를 통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분계. 그 분계가 책에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이제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추록 보시는 분들은 거기 추록에 220페이지 있어요. 추록에. 자, 분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기말에 지금 뭘 계산하려고 분계하는 거냐면 매출원가 계산하려고 상품 매출원가, 메인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우리 이렇게 분계하죠.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기초 재고가 2만 원이죠. 단기 매입이 10만 원이에요. 기말 재고가 얼마냐면 3만 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적히는 이 3만 원 있죠? 상품. 얘는 어디로 갈 금액이냐면 대차, 대조표로 갈 거죠. 기말에. 그래서 잘 보시면 2만 원, 10만 원, 3만 원 이렇게 분개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 매출원가 계정에 2만 원, 10만 원, 3만 원 들어간 거죠. 저 분개를 전개한 거예요. 이게 미리 보여줬는데 저 분개 전개하면 2만 원, 10만 원, 3만 원 된 거죠. 이렇게. 이건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저 분개를 전개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매출원가 얼마죠? 맞춰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매출원가 9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매출원가 9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원가 보내고 이렇게 매출원가 줄이면 얼마죠? 매출원가가 9만 원 됐죠, 현재. 근데 아까 우리 계산해봤지만 원하는 매출원가 9만 원 아니죠? 아까 얼마였어요? 8만 4천 원이에요. 8만 4천 원. 그럼 얼마 차이 나는 거죠? 얼마? 6천 원 차이, 6천 원.
그 6천원이 뭐예요? 비정상적인 감모손실. 그거는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지만. 그래서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말고 뭐로 하라 그랬죠, 아까? 이름이?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해서 영업의 비용. 이름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로 두면 안 되죠? 그럼 2분기에 한 상태에서 매출원가를 어떻게 줘야 돼요? 줄여야 되죠? 매출원가 줄이려면 어느 쪽에 적어야 돼요? 대변에 적어야죠. 비용 감소. 비용 소멸을 지키는 거예요. 6천원만큼 이렇게. 그러면 6천원만큼 매출원가를 줄였잖아요. 얘만 먼저 전기해 볼게요. 매출원가 계정 어느 쪽에? 대변이죠? 얼마? 6천원. 갖다 전기해 보세요. 매출원가 계정 대변에 얼마 적으라 여기? 6천원 적으라 이렇게. 그 매출원가 얼마로 바뀌어요? 매출원가 얼마가 됐어요? 84,000원 됐잖아요. 이 빼보시면 잔액이 84,000원. 맞아요? 84,000원 이 비용. 84,000원. 맞아요? 84,000원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매출원가 84,000원 만들었고요. 6,000원은 뭐로 비용 처리하자고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다. 비정상적인 거. 감모손실. 얘를 어디로 가라고요? 영업외 비용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 그래서 거기 분계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분계, 제가 지금 칠판한 이 노란색 분계, 이 노란색 분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뭔지. 그 책에 보시면은 그 220페이지에 나와요. 보세요, 지금. 그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2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매출원가 계정 나와 있죠? 그 매출원가 계정, 그 매출원가 계정 이거랑 똑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만든 거랑 칠판에 매출원가 계정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그 밑으로 가시면 대차대조표가 만들어져 있고 손익계산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대차대조표의 그 상품은 얼마예요? 3만 원이죠. 어떤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죠. 자, 그 밑에 손익계산서 보시면 매출액이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매출 원가가 있고요. 뭐 기초 있고 뭐 이쪽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14만 4천 원인데 뭐 그거 그렇고 이 매출원가에서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빼기 기말재고인데 잘 보세요 이거. 기초재고 얼마죠? 2만 원. 매입 얼마죠? 10만 원. 판매하는 상품 12만 원. 얼마 빼죠? 기말재고 3만 원 빼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빼고 나면 얼마 남냐면 9만 원 되는데 요렇게까지만 하면 매출원가가 9만 원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한 매출원가는 9만 원 아니죠? 얼마라고요? 84,000원. 그러면 6,000원만큼은 비용 처리 안 해야겠잖아요, 여기서. 그 6,000원만큼 여기서 빼야겠죠? 6,000원만큼을 빼야 여기가 얼마가 돼요? 84,000원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6,000원 빼고 있죠, 거기. 6,000원 빼고 있는데, 이 6,000원을 빼는 건 이 6,000원을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 안 시키기 위해서예요. 이 6,000원도 분명히 뭐가 감소한 거죠? 6,000원도? 상품이 감소한 거죠? 없어진 거죠? 6,000원도. 6,000원도 없어졌지만 그 없어진 6,000원은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영업 외 비용에 있는 재고산 감모 손실. 그러니까 얘는 거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율이 적혀있죠? 이 의미는 알겠죠? 팔지 않고 물건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말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 똑같은 말이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말인데 타계정 대체. 이 똑같은 말이 얘랑 타계정 대체라고 6,000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얘를 지금 가만히 두게 되면 안 빼면 뭐로 가게 생겼어요? 매출원가로 가게 생겼죠. 근데 그걸 어떤 계정 과목으로 바꾸려고?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계정 과목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계정 과목으로 바꾸려는 과정이죠. 6,000원 뺀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요 밑으로 가서 여기 뭐로 비용 처리할 거라고요?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비용 처리하는 거 보세요, 지금. 6,000원만큼. 맞죠?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상품이라는 게 감소해서 비용화되는 건 한 번 비용화돼야겠죠, 한 번. 두 번 비용화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소될 때 이 6,000원만큼은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는 게 아니라 뭐로?
감모 손실로 비용화돼야죠. 그래서 여기서 빼야 돼요. 됐죠? 잘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어, 221페이지 재고산 저가주의한 평가 거기 보세요. 이제 다 했어요. 6장. 저가주의, 거기만 저가법. 저기다가 좀 이거 적을 테니까 하나 적으세요. 저가주의한 평가. 얘 좀 어려운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산 평가 손실은 실지 재고 수량에다가 곱하기 원가 빼기 저가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 저가에다가 이렇게 별표 치신 다음에 저가라는 게 뭘까? 저가라는 건 둘 중에 작은 거예요. 원가와 시가 중 작은 거예요. 그걸 저가라고 해요. 이렇게 적으시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원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원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 원가예요. 취득 원가. 그 재고자산 구입한 가격. 과거에. 여기서 시가라는 게 뭘까? 이걸 좀 볼게요. 시가. 책에 나와 있는데 어디다 밑줄 치자면요. 일단 밑에서 네 번째 줄. 221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거기 보시면 거기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재고자산의 기말년제 시가와 취득원가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이를 저가법이라고 한다. 기업회사 저가법으로 돼 있고 보수주의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나는데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요. 일단 넘기세요. 226페이지 저가법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재고자산 저가법 적용 시 이용되는 시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회 기준에서는 뭐 제품, 상품 이것들은 순실현 가능가액, 원재료는 현행원가 다 밑줄 치세요. 순실현 가능가액이란 추정 판매 가격에서 판매 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뺀 거고 현행원가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구입할 때 가격이다.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설명할 거니까 밑줄 쳐놓으세요. 먼저 요 시가인데 일단 재고자산은 왜 갖고 있는 거라고요? 팔려고. 근데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나 상품은요 팔 거니까 그거의 시가는 거기 뭐라고요? 순실현 가능가액. 그 순실현 가능가액이란 개념은 그 재고자산을 내가 팔아서 나한테 얼마 남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 때 판매할 가격, 재고자산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팔려고 하면 판매하는데 비용 발생하죠? 판매비가 좀 발생하잖아요. 팔려고 할 때 판매가 관련된 수수료. 그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뺀 거를 순실현 가능가액이라고 해요. 그걸 시가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렇게 계산한 시가는 원가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재고자산을 팔 때 얼마에 팔 거냐, 그 다음에 그 팔 때 들어갈 비용 뺀 거, 그래서 남는 돈, 순실현 가능가액은 그 재고자산의 원가, 구입할 때 가격, 그거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높아야죠. 여러분 밑지는 장사하는 사람 못 봤죠? 자기가 구입한 것보다 비싸게 팔죠, 당연히.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는 거에서 이 시가 개념이 당연히 일반적인 회사라면 시가가 더 높아요. 원가보다.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 원재료라는 것만 뭐라고 돼 있어요? 현행원가? 처음 들어봤죠? 현행원가라는 건 뭐냐면 팔 때 가격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다시 구입한다면 얼마일 거냐예요. 왜 원재료만 이렇게 돼 있냐면은 원재료라는 거는 기업이 팔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조회사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생산 과정에 투입하려고 갖고 있는 거지. 제품을 만들려고 갖고 있는 거지. 걔를 팔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만 현행 원가로 해요. 지금 다시 구입한다면 얼마일 거냐. 좀 달라요. 그래서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나중에 중급 회계 때 또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시가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나가볼 회사들이 시가가 높겠어요? 원가가 높겠어요? 당연히 얘가 높아야지, 얘가.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회사는 뭐로 평가가 되겠어요? 원가로 평가가 되겠죠. 둘 중에 낮은 걸로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는 이 방법을 해도 원가로 되겠죠. 어떤 회사만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회사만? 시가가 현저히 떨어지는 회사만 문제가 되겠죠. 원가보다 더 떨어지는 회사. 이런 회사를 나중에 감사하게 되시면 조심하세요. 그 회사 곧 망할 거니까. 그 회사는 물건 팔면 팔수록 뭐예요? 손해 아니 손해. 그런 회사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회사 중에 하이닉스.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지 다 알고 있죠. 반도체가 D램 가격이 굉장히 좋았을 때 하이닉스가 돈 많이 벌었죠.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D램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그 수요가 감소하면서 D램 가격이 폭락한 거 알죠? 쫙 폭락하니까 걔네 하이닉스 입장에서 만드는 원가보다 판매하는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D램 가격이.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죠. 왜냐하면 공장을 놀릴 수가 없거든요. 반도체도 시설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맨 땅에서 그게 반도체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비 투자 다 해놨는데 종업원 다 채용해서 기술자들 다 있는데 안 만들면 고정비만 깨지는 거죠. 공장 다 있고 안 만들 수가 없어요. D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니까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똥값 됐잖아요. 근데도 팔아야죠. 뭐 안 팔면 뭐 할 거예요. 재고를 떠안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아주 안 좋은 현재 상태.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지금 판매할 가격이 원가보다도 낮잖아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로 평가해 주자? 재고 금액을 떨어진 시가로 하자. 그럼 그 차이 나는 것만큼 뭐가 잡히겠어요? 손실이 잡히겠죠. 원가보다 시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시겠죠? 저가법. 그래서 이 저가법이라는 걸 하자는 게 아까 밑줄 쳤지만 거기 2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수주의라는 게 있어요. 보수주의.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회사는 원가가 더 낮은 건데 오히려 시가가 낮아진 회사는 그게 안 좋은 거고 아주 손실이 그만큼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뭘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손실 잡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가법이라는 걸 여기서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중급회계 할 때 잘 하시면 되고 개념 잘 잡으세요. 그럼 이제 문제 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 감모 손실이라는 거하고 평가 손실 배웠는데 이게 좀 달라요. 일단 감모 손실은 수량이랑 관련된 겁니까? 단가랑 관련된 겁니까? 수량이죠, 수량. 이건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물건이. 물건 자체가 없어진 게 감모 손실이고요. 평가 손실은 뭐예요? 평가 손실은 뭐니까? 이건 물건은 있죠? 물건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물건은 있는데 그것의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죠. 원가보다도. 그런 걸 평가 손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평가 손실은 뭐랑 관련된 거예요? 단가랑 관련된 거죠. 단가. 얘는요. 수량. 얘는요. 단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회사가 감모 손실도 있고 평가 손실도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얘부터 계산해야 돼요. 얘부터 계산해야 돼요. 둘 중에. 당연히 감모 손실부터 하는 거죠. 당연히. 상식인데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 가격 떨어졌다고 걱정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물건 자체가 없어진 거를 가격 떨어졌네 하고 결정할 거예요? 없어진 물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일단 물건이 없어진 것부터 정리해 버려야죠. 물건 없어진 건 다 손실 아니에요, 일단. 그 원가만큼. 남아있는 물건 중에서 가격 떨어진 걸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세요, 공부할 때. 그 다음 밑줄 칠 때가 222페이지 가셔서 가로 2번에 저가법의 적용 방법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종목별 기준과 총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밑에 예제 6번 지금 보세요. 그 예제 6번 보니까 재고자산의 종류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까? 세 가지 나와 있죠. A, B, C. 여러분 재고자산 종류가 세 가지면
수량 파악 어떻게 된다고? 수량 파악을 재고자산 종류별로 해야 돼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돼 있죠. 재고 수량이 500개, 1200개, 1000개. 단위당 원가 나와 있죠. 그게 원가예요. 구입한 가격. 그럼 원래 이 재고 금액 어떻게 결정하면 되죠? 이 회사 재고 금액은 수량 곱하기 그 단위당 원가 하면 되는 거죠.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옆에 뭐가 나와 있냐면 판매 단가와 추정 판매비가 나와 있어요. 걔 왜 나왔겠습니까? 걔 시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순실현 가능가액 A가 얼마일까요? 눈으로 빼봐도 되잖아요. 136원. B가 얼마예요? 290원. C가 205원이죠? 그럼 시가가 원가보다 떨어진 게 뭐예요? B하고 C죠? 그럼 걔네들은 심각한 거죠, 지금? 아니, 그런 회사 찾기는 쉽지 않은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해답 보시면 원가 금액과 시가 금액이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에 추록 나눠드린 분들은 추록이 있어요. 이것도 추록 보세요. 그 원가와 시가가 있는데 거기 있는 건 금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수량에다 뭐 곱한 겁니까? 원가 금액과 시가 금액 곱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시가가 더 떨어진 게 뭐예요? B하고 C죠. 당연히. 종목별 기준은 떨어진 품목만 평가 손실을 계산해요. 총계는 다 더해서 해요. 그러면 항상 어느 쪽이 더 평가 손실이 크겠습니까? 종목별이 더 크죠, 항상. 왜냐하면 총계는 시가가 더 높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상쇄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네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종목별 기준이 총계 기준보다 더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종목별 기준으로 적합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총계 기준 인정 안 된다고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그 밑에 가로 3번의 적합법 회계 처리 보시고요.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고산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손실만큼 재고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 분계를 참고해야 되는데 분계 바로 보시면 힘들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설명할 테니까 예제 보세요. 예제 7번 있는데 예제 7번까지 풀고 끝날 거예요. 이제 다 했어요. 예제 7번.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예제 7번을. 그 예제 7번 자료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 수정전 시산표가 나와 있죠. 그 기초재고 금액하고 단기 매입 금액, 매출 금액 주어져 있는데 그런 금액 주어진 다음에 우리 보고 기말 수정 분계하라 그러면 어떤 거 있었지 이제까지? 매출원가 찾았죠 우리가. 그래서 매출원가 찾으려고 하니까 분계 어떻게 해야 돼요? 분계 한번 해보세요 같이. 기초상품을 매출원가로 보내는 이런 분계하고 단기 매입도 매출원가로 보내는 분계하고 기말 상품을 매출원가에서 이렇게 빼는 이런 분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거기 자료에서 일단 이 금액들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50만 원, 50만 원. 그 다음에 400만 원, 400만 원.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뭘 알아야지만 매출원가를 찾아요? 기말 재고 금액을 알아야 찾을 수 있죠? 이제까지 여러분이 공부할 때 기말 재고 금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공부할 때 기말 재고 금액이 그냥 주어졌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냥 기말 재고 금액이 주어진 거는 여러분한테 문제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이 실무할 땐 당연히 기말 재고 금액은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져 있지 않고 그 밑에 보시면 기말 재고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죠. 기말 재고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기말 재고 금액은 어떻게 찾는 겁니까, 우리? 수량 곱하기 단가. 자, 이 회사는 재고의 종류가 몇 가지인 회사예요?
거기 보니까 이 회사는 재고 종류가 몇 가지인 회사예요? 세 가지죠, 세 가지. 네? 세 가지니까 재고 종류를, 그러니까 재고 수량을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해야 돼? 재고 수량 파악할 때. 재고 수량 파악할 때 종류별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찾아야 돼, 지금. 찾는데, 일단 여기다 이거 적어 놓고 볼게요. 저기 두 가지 분개했기 때문에, 저기 분개한 거 가지고 손익계산서, 여기 잠깐 보면, 매출액은 거기 주어진 거 그대로 적으면 돼요. 매출원가가 기초가 얼마죠? 50만 원이죠? 매입은 얼마예요? 400만 원이니까, 판매 가능 상품이 얼마라고요? 450이란 건 알겠죠, 여러분도? 이제 뭐만 빼면 나와요? 기말 제공하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걸 못 적고 있잖아요. 왜요? 계산해봐야 되니까. 해보세요, 얼마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기말재고 금액을 결정하는 거니까 수량에다가 단가 곱한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수량을 보면 이 문제는 감모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감모 손실은 없죠. 수량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수량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원가만 곱하면 되는데 원가는 이거니까 그대로 곱하면 이거 나와요. 이거 좀 쉽죠? 이거 나왔죠, 이거 이 정도는. 근데 이게 기말재고 금액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원가죠. 원가 곱한 거잖아요, 원가. 원가 곱한 건데 알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거기. 시가가 떨어진 게 있죠. 옆에 시가 자료 있잖아요. 판매 단가와 추정 판매비, 순실한 가능가에 계산하시면 뭐가 떨어졌어요? 계산해 보시면 B하고 C가 떨어졌죠. B하고 C가 떨어져서 그거 계산해 보면 얼마 떨어졌는지 A는 원가와 시가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낮아요? 원가가 더 낮지요? 저가. 저기서 공식이 이러니까. 빼봐야 없기 때문에 제로예요. 손실. 손실 안 났다는 얘기예요. 손실 안 났다는 얘기. 근데 400개는 B는 원가가 200원인데 시가가 180이죠? 저가. 더 떨어졌죠? 20원만큼 떨어졌죠? 곱하니까 8,000원 손해예요. 그 얘기는 요 400개 남은 건 재고자산의 금액을 200원 곱하겠다는 거예요. 180원 곱하겠다는 거예요. 180원 곱하겠다는 거죠. 8,000원만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500개인데 250원이 원가인데 시가가 220원이니까 떨어졌잖아요. 30원만큼 떨어진 거 손실로 빼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23,000원이 평가 손실이에요. 평가 손실. 그럼 재고자산이 원가로는 30만 5천원이지만 시가를 고려했을 때 저가법을 하면 여기서 얼마가 빠진다는 거예요? 23,000원 빠진다는 거죠. 그럼 23,000원을 여기서 빼면 얼마가 되냐면 28만 2천원이 되죠.
그럼 재고자산이 28만 2천 원이 정말로 기말에 남아있는 물건의 저가법으로 평가했을 때 금액이죠. 그러면 대차 대조표에 기말에 표시할 때 재고 상품을 얼마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만 5천 원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8만 2천 원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28만 2천 원으로 쓰는 게 좋겠죠. 이게 남아있는 물건 금액 맞으니까. 그랬을 때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직접 빼버렸잖아요. 직접 이걸 빼서 이 금액을 아까 기록했잖아요. 아까 했을 때. 근데 아까 우리 밑줄친 평가 손실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기준이. 여기를 원래 원가 금액을 그대로 적고요. 일단 그 밑에서 뭐를 빼래요. 이 평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 있죠? 23,000원만큼을 빼래요. 이거 또 어렵죠, 또 그러니까. 빼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 책에 계정 과목 나와 있죠. 좀 길어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해볼게요, 한번. 일단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저기 대차대조표에서 상품이라고 하는 금액 있죠? 28만 2천 원 적을 거예요? 30만 5천 원 적을 거예요? 30만 5천 원 적을 거기 때문에 일단 얘 적어야겠죠? 그럼 30만 5천 원 적어요. 아, 여기다 이렇게 적는 이유는 대차대조표에 이거 적으려고. 근데 이 금액은 원가인데 시가로 저가법 해보니까 좀 떨어진 게 있잖아요. 얼마만큼? 23,000원만큼 떨어진 게 있잖아요. 보니까. 그랬을 때 이 상품 금액을 그대로 23,000원 직접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은 이렇게 하지 말래요. 직접 줄이지 말래요. 여기다가 어떤 계정 과목 쓰래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거기 나와 있어요. 책에. 이 계정 과목을 쓰고요. 이게 대변에 생겼 대변에. 대변에 생긴 거 뭐 아니면 뭐죠? 부채 아니면 자본 아니면 수익인데 얘는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에요. 대차 대조표로 가긴 갈 건데 얘는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뭐 배웠냐면 감가상각 누계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차변으로 보내줘요. 상품 쪽으로. 그럼 반대쪽과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차감하는 거 알죠? 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얘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쓰자는 거죠. 이렇게 올려서 평가 충당금. 그러니까 2만 원이 빼게 되겠죠. 이렇게 빼니까 얼마 돼요? 이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빼는 거랑 결국 똑같은 건데 정보 이용자한테 더 많이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재요. 이 분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23,000원. 그럼 이제 문제 뭐냐면은 요 23,000원에서 이쪽에 보면 23,000원만큼 반대쪽에 뭐 적을 거냐가 문제죠. 반대쪽에. 그럼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상품이 감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다 뭐 잡아야겠을까요? 비용 잡아야겠죠. 비용. 아니, 기말에 상품이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23,000원만큼은 없어졌다면서요. 가격이 떨어져서. 그럼 비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얘는 왜 떨어진 거죠 보니까? 물건이 없어졌나요? 없어진 거 아니죠.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그거의 가격이 떨어진 거죠. 우리 팔려고 보니까. 그걸 손실 잡자는 얘기인데 이름은 뭐예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이죠. 적어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얘를 어디로 보내라고요? 매출원가로 보내래요. 이렇게 기준을 만든 거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물건을 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하락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처해진 걸로 보고 매출원가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기준을 만든 건데요. 중급회계 때 또 나와요. 그럼 이 매출원가인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재고자산 평가손실 때문에 매출원가가 잡히는 거죠. 평가손실. 예. 그럼 보세요. 매출원가를 23,000원만큼 늘리는 거죠. 저기까지 분개했으면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이쪽 보세요 이제. 자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세요.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기 두 개 금액 더한 거에서 일단 저기 매출원가에서 기말 재고액 얼마 빼냐면 30만 5천 원 빼죠. 먼저. 그럼 30만 5천 원 지금 빼볼게요. 잠깐. 빼보면 얼마 나오냐면 9만 5천 원 나오죠. 이게 매출원가로 가려고 생각했더니 뭐도 있어요. 보니까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어디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매출원가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아까 감모손실은 어디로 갔었죠? 영업의 비용이었는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집어넣자니까 요거만 매출원가로 하지 말고 더하자는 거죠.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23,000원만큼 추가적으로 더하면 더 커지겠죠, 얘가.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썼냐면 재고자산,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세요. 평가 손실이라고 써서 매출원가를 늘리재요.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요? 보시면. 그랬더니 421만 8천 원. 421만 8천 원. 이렇게 된 게 끝이에요. 여기서 이거 빼면 매출원가 나올 테니까, 아니, 매출총이익 여러분이 빼보시고. 다 했는데 이거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정가법에 대한 회계처리인데 이게 좀 개정된 것이 있고 이게 좀 복잡해 보이고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쉽지 않을 텐데요. 난 이거 안 된다. 회계 원리하고 있는데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중급 회계 가서 하세요. 중급 회계.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해되면 좋고요. 이해되면 잘하는 거고 이해 안 되면 중급 회계 때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됐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는 좀 다 했습니다. 거기 225페이지까지. 익히 문제 여러분 혼자 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연습 문제에서 풀어볼 것들 안 풀어볼 것 다 구분해 드렸거든요. 꼭 해보세요. 다 해볼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7장인데 잠시 쉬었다가요. 계속할 수 있도록 할게요.